우리나라가 드디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요즘 MVP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 그 특별한 기술이 과연 어떻게 장착되었을까요? 축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게 원래부터 타고난 재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중등 체육교사 출신입니다. 교사로 20년 동안 테니스 선수를 지도한 감독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학사가 돼가지고 원주교육청에서 무려 한 자리에서 체육 담당 장학사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사도 하고, 교육서 연구사 할 때는 제가 기계체조 선수였는데요. 운동을 늦게 시작하니까 어느 기술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제가 느끼고 어린 시절에 참 열등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가서 감독 생활을, 지도자 생활을 해보니까 늦게 운동을 시작한 학생들은 어느 한계까지 이상 절대로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중 강연을 많이 하고 책도 썼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깨달은 내용이 뭐냐? 사람들한테는 가능력 체감 법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은. 우리나라 교육 명언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380 학습이죠. 3살 버릇 80까지 가니까. 그걸 우리나라 사람은 알았던 겁니다. 3살 때 모든 것이 다 세팅이 완료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 그 아버지 인천에서 태권도장 하시면서 이은성 씨인데요. 그분이, 저는 굉장히, 사람은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테니스 지도자들은 거의 다 만나본 사람인데요.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한눈에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아주 냉철한 매와 같은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지도력도 있고, 정성도 있고, 열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강인 아버지에 대한 그 지인들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의리도 있고, 저기 해병대인지 그런 데를 제대하시고 태권도도 잘하고 운동도 아마 잘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역시 사범을 같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마라도나를 좋아하고, 이분이 이제 그걸 저 같은 걸 깨달은 거야. 일찍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마라도나, 메시 그냥 됐겠습니까? 그 철없는 애가 어떻게 축구를 잘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대표 아무리 잘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조그만 어린이를 데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텝 바이 스텝 매일같이 정성을 들여서 몇 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강인 아버지 이은정 씨가 태권도 하는 학생들, 저도 체육대학을 졸업해서 잘 알지만 태권도 유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브레이크가 잘 안 잡혀가지고 구기운동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또 그때 당시, 요새도 그렇습니다. 태권도 하면서 구기운동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통찰해서 그분이 그 아들하고 그 관원들한테 축구도 같이 가르친 것 같아요. 특히 바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논스톱 기술 같은 것도 많이 좋더라고요. 그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시범꾼도 되고, 또 형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자기 아들이 더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하게 하고, 집이 거기고 거기서 숙식을 했으니까 또 훨씬 더 합숙 훈련하는 것 같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라 슛돌이에 나갔을 때 이미 그 선수는 일정 부분의 실력이 장착이 돼 있던 겁니다. 제가 칭기스칸 학습법이란 책을 써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로는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누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천재인 것이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다 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나중에 새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거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이 한테 들어보면 이 앵무새가 태어난 지 2달이 지난 다음에 사람 말을 흉내내게 같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평생 동안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임계점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운동은 되도록 어린 시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능능력 체감 법칙이라는 겁니다. 5살 때 한 사람이 100%라고 하면 7살에 하면 95%로 떨어지고 9살에 하면 90%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30살이 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배드민턴을 한다고 배드민턴을 하잖아요. 60%의 원리에 걸립니다. 60% 이상을 못해요. 그래서 배드민턴 클럽이나 테니스 클럽에 들어가면 코치조가 따로 있고 아마추어조가 따로 있는 법입니다.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면 국가대표 마라도나가 와서 이강인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박세리 선수를 유명 프로 티칭 프로를 데려다가 했어요. 그 아버지 박종천 씨가 싱글 수준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저도 테니스 잘 못 쳤지만 이용택 선수 같은 유명한 선수들 많이 키웠습니다. 제가 제 손에 키운 제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림대학의 감독으로 있는 이준희 감독이니 뭐 신경재 선수니 진대성 선수니 정기철이니 뭐 김병선, 아주 굉장히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깨달아서 제가 책을 쓴 거는 체육으로 책을 쓰지 않았어요. 공부도 그렇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어머니하고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너무나 감동했어요. 왜 그럴까요? 손 에스더라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6개의 A프를 맞은 그런 손 에스더의 어머니 같은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을 했나. 제가 교육연구사입니다. 강원학생교육원의 연구사인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손 에스더처럼 공부를 잘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손 에스더는 철이 없을 때 어머니가 틀림없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마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나 깊은 감동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로 말씀하시면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으면서 틈틈이 제가 다시 리바이벌을 해서 설명해드리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전국에 있는 57명의 어머니들이랑 같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어머니나 아빠. 축구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못하겠으니 아빠겠죠, 아무래도. 그 이강인의 코치는 이은성, 그 아버지입니다. 손흥민의 코치? 손흥정 씨죠. 그 실력을 장착해가지고 가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훈련을 하다 보니 잘 되는 걸 뿐이지, 이미 이강인 선수가 그러면 잘 못한 상태로 갔습니까? 스페인에 가서도 현지에서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저걸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토벤하고 슈베르트가 타고난 천재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 베토벤하고 슈베르트 아버지는 거의 비슷하게 궁중의 악사였었어요. 왕과 귀족들 앞에서 연주를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잘한다고 팁을 줍니까? 뭐 봉급 위에 돈 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자기 어린 자식을 데려다가 뭐 재주를 부리거나 뭐 곡을 이렇게 연주하거나 하면 그 애 조그만 어린애가 잘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너스도 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특히 베토벤 아버지는 굉장히 술도 많이 먹고 아들을 굉장히 괴롭혔다 그래요. 가둬놓고 엄청난 강훈련을 시킨 결과가 그렇게 잘하는 거죠.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농사와 운동과 공부, 이거 손톱끝만큼도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코치한테 맡겨놓고 선생님한테 맡겨놓다가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선생님, 맨 최초의 아이의 최초의 선생님이 어릴 때 잘 가르치도록.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제가 이걸 가르쳐 드려서. 저는 이걸 무료로 강의하려고 500회도 넘게 무료 강연을 해온 사람입니다. 절 불러주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